저희 회사에 직원이 지금 원래는 한 26명 정도 있고요. 작년에는 한 35명까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사람 뽑을 때요. 저희가 거기 가려면 전공을 뭐 해야 되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같으면은 뭐 GIS를 잘해야 돼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뭘 잘해야 되냐. 특히 이제 컨설팅 팀이라고 저희가 주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그런 걸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듣는기가 있어야 된다. 이 지금 저희가 수업을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하세요 했는데 줌에서 카톡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열심히 대답들을 해주고 계셔서 네네. 그래도 여기 보고 지금 한 9분 정도가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아마 우리 대표님 얼굴도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옆모습만 나와서 한번 인사만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 수업도 다 비대면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듣는기가 조사 방법의 첫 번째다. 어른들이 잘 들어야 한다. 네, 잘 들어야 된다. 천천히 듣고 사실은 남의 얘기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듣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그거 그냥 녹음해갖고 덜렁덜렁 오는 애들이 기록해야 되잖아요. 녹음해서 와서 다시 들어요? 그러면 가서 어르신들 얘기 3시간 들으면 갔다 와서 그거 다시 틀면 또 3시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녹음도 할 수도 있겠지만 녹취를 할 수도 있겠지만 듣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게 필요한데 정리하고 기록하려면 그냥 가서 막 적으면 이거 못 써요. 뭐 해야 돼요?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을 찾을 때, 예리의 경우에 자원을 찾을 때 대부분은 자원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결정해놓고 있진 않지만 어떻게 유형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분석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적어야지 그냥 어르신들 말하는 걸 단어단어 적어놓으면 같이 오면은 뭔 얘기를 하셨던 거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막 논리 한 방향으로 쭉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옆으로 막 세고 이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잘 키워드를 잘 뽑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을 쓰려면 듣는 게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설문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중요한 저는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현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리더 그룹을 만나요. 리더 그룹이라는 게 이제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동장님과 뭐 통장님들을 만나거나 통장님들 보시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농촌 같으면 부녀회 분들을 만나거나 노일의 분들을 만나거나 이장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회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거 저희가 리더 프로그램의 신청 인터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한번 서치를 한번 슉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하죠. 이 동네가 어떤 동네고 몇 명이 살고 그다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역사가 어떻고 주로 이제 뭐 어느 학교를 다니셨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긴 하죠.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뭐 마을지도 있고요, 향토지도 있고요. 그런 거 가지고 1차 조사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조사를 하고 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사에서 나와 있는 이 동네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들어가서 대표분들 만나서 한번 쭉 듣습니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어떤 게 요즘 고민이신지 이런 걸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하고 할 때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찾기도 하고요. 불평불만 수집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자원발굴 토론도 하고 불평불만 수집도 하고 그 불평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쓸 건지도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다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쪼개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중에 아이디어 뭐 상품의 거리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디어 좋은 거 내시는 거 저희가 뭐 가상화폐 같은 거 이렇게 투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뭐 조그마한 상도 기념품 같은 것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해요. 그럼 이 자원이 정말 마을의 자원이냐 자원의 문제냐 그렇진 않아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자원이 100%면 그 동네 자원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그 동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리더들이 생각하는 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리더분들에게도 알리고 또 저희도 인식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리더분들에게도 알리고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세 팀이 계속 같이 고민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물론 좀 더 확대되면 만약에 뭐 구청장님이 특히 이 동네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의원님들이 이 동네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동네 의원이 네, 뭐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에 관심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이죠. 어떻게 주민들에게 녹여낼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체 간에 인식하고 있는 다른 자원과 다른 문제들을 계속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주민들끼리 자원 찾기를 하면 주민들이 에이 우리 동네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소통하는 방식을 익히는 게 사실은 자원 찾기의 방식이고요. 자원도 찾지만 함께 모여서 논의하기 제일 쉬운 게 이 자원 찾기예요. 우리 동네 뭐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 음식 잘하는 집 누구 있어요? 어느 집이 제일 밥이 맛있어요? 어느 집이 된장이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동네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원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도하는 방식은 뭐 우리 지역에 대한 문헌 같은 거 조사하고 인터넷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조사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한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헌에서 갖고 있는 것과 리더분들이 알고 계신데 일치하지는 않아요. 문헌 자료가 100%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마을의 지명과 관련된 유래 하여튼 뭐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리더분들하고 신청 인터뷰를 해가면서 계속 분야별로 조사하는 방식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청년들을 이용해서 영상 자료를 수록하거나 사진을 찍게 하거나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한 마을을 맡고 있긴 하지만 나랑 좀 친한 우리 동네에 나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 5명을 같이 들어가게 해서 우리 동네 자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체력을 하기도 하고 하면은 내가 보는 나도 전문가지만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또 다른 요소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그 대학생들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그 지역사회 봉사 학교 교수님들도 요즘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뭔가 해야지 점수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계속 연결해서 학교랑 같이 해서 그런 대학 평가에 평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자원들 찾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체력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여러분 아마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마을 이야기 자료들 할머니들 이야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책도 내고 뭐 이런 등등의 자원조사 방식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을의 자원들 이렇게 그리고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마을 지도 그리기 하는 거예요.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네 분들이 마을 지도를 이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부덕고치 마을은 영동에 있습니다. 중국 영동에 있는 부덕고치 마을에 주민분들 우리 동네 뭐 있냐 했더니 이제 이렇게 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한 1,000명에서 이렇게 모이셔서 각자 그리시는 거예요. 한 팀별. 그럼 그거 다 모아놓고 동네에 있는 자원 이야기해 보시라고 이런 걸 그리시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던 거는 학교 다닐 때 그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가 도시 이미지는 5개의 이미지를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워가지고 주민들은 그러면 동네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사실은 자원 찾기를 해봤는데 이 자원이 아까 제가 주민들이 인식하는 대표적인 자원이기도 하지만 이걸 하면서 주민들끼리 그런 자원 그거 잘못된 정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자원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더라고요. 저 그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잘 그리세요. 잘 그리세요. 그림 그리기 하면은. 그림 그리기도 해볼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아까 제가 대나무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 포스트잇 붙이듯이 막 이렇게 대나무 안에 숨겨져 있는 자원에 관한 아까 뭐 욕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요. 네, 붙여보기도 하고 특정한 대표 자원이 철새마을 강원도 철원의 양지리에 있는 마을인데 철새라는 자원이 되게 좋은 자원이고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한겨울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서 숙박도 되고 음식도 팔지만 철새가 또 똥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차 밖에다 내놓으면 완전 차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장기는 아까 유원지가 있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정적인, 주민들이 인식하는 그 자원의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점수, 네, 긍정적인 게 10점이야. 10점에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자원과 관련된 그런 방식의 자원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도시재생 사업 할 때 저희가 공주에서 도시재생 사업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했던 건데요. 첫 번째 목표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를 알리고 싶었어요. 주민들한테. 네, 아시겠지만 무슨 정책 사업을 하면 몇 명만 오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은 그거 하는지 잘 몰라요. 막 열심히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블로그도 만들고 또 뭐 카드 뉴스도 만들고 뭐 브로셔도 뿌리지만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경남도에 있는 사람이 말공동체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잘 몰라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이게 누구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도시재생사업 대학 운영을 하면은 한 번 60분씩 오시니까 그래도 그 웅진동에서는 꽤 많이 오시는 편이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서 저희가 응답트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수차 있잖아요. 국수차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그냥 조그만한 공간이 있다 싶으면 거기 국수차를 세우고 국수를 나눠드린다고 이렇게 그 의자랑 그 테이블을 깔아요. 그 오라고. 그래서 국수를 먹이면서 드시게 하면서 요 카드를 쓰게 했어요. 우리 동네 자랑 좀 써주시고. 자랑을 막 엄청 많이 모았어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 자랑이 도시형에 이제 뭐죠? 우리 동네 자랑이 뭐냐 했더니 뭐 어떤 애는 우리 동네 뭐 누가 뭘 잘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자랑이에요 뭐 여기는 옛날에 박찬호가 살았던 집이에요 뭐 이런 뭐 잠깐 살았지만 어쨌든 공주 사대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적어줘요. 그걸 하나하나 다 모아요. 이거는 사실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 정책을 알리고 당신들이 그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알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원 응답 트럭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응답 트럭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전시도 하고 뭐 어디 공간에 지금 저희가 마을 축제할 때, 동네 축제할 때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전시도 하고 이 중에 가장 재밌는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스티커 붙여달라고 해서 상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상을 드립니다. 자원 조사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뭐든지 발굴단이라는 뭐든지 발굴단, 자원을 발굴하면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뭐든지 발굴단이라는 걸 우리가 운영할 테니 동네 분들 중에 이 발굴단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참여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또 막 알렸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 작은 뭐 정원 텃밭이 있는데 그게 참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네, 자원을 또 알리기도 하고 그 자원을 잘 관리할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골목길에 작은 그 화초나 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단이 있는데 그걸 우리 동네 자원이다 같이 바꾸고 싶다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웅진동에 하수 골목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같이 바꾸실 분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건 이제 불만이긴 한데 상가와 상가 사이를 딱 붙여서 우리가 건물을 옛날에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사이 거기 딱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 주로 뭐 써요? 쓰레기 쌓이잖아요. 그 주민분들 상가분들은 그게 불편하시니까 그 앞에 또 담을 쳐요. 못 들어가게 나만 알 수 있게 번호표 붙여가지고 심지어는 대문이 이렇게 두 짝인데 한쪽은 이쪽 찍고 한쪽은 이쪽 찍고 이렇게 붙여서 대문을 만드시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되기 싫다. 우리 대표적인 거리 한강거리인데 그거를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쨌든 자원이자 문제라고 상인분들이 제시하셔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까, 어떻게 잘 쓸까, 그 버려져 있는 막 페인트 벗겨진 그 조그만한 색깔도 각기 다른 형태도 각기 다른 그 철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원으로 잘 바꿔서 잘 쓸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발굴단에서 그걸 발굴하시면 그 발굴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발굴 자원을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발굴단 그래서 발굴단에서 좋은 걸 발굴해서 주시면 그걸 또 선별해서 칭찬도 해드리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맞습니다. 주민들을 움직이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을 움직이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힘은 칭찬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참여해 주시면 당신 덕분에 너무 좋은 걸 내가 얻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창고에 버려진 창고에 있는 앨범을 내가 찾아보니 그분이 어쨌든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들어가서 열 수 있게. 당신 덕분에 이 동네에 역사가 생겼다.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다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가시면 지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동네 지역 신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가 또 그 지역 신문사에게 지속적으로 기사거리를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런 분들을 칭찬해 드리는 그런 거를 좀 써드리시면 그걸 또 올려드리기도 해요. 그럼 사실은 칭찬을 받으면 다 더 잘하고 싶거든요. 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작지만 계속 칭찬을 드리고 선물, 조그마한 기념품, 뭐 이렇게 비싼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두 보는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상품도 드리고 화분이라도 이렇게 꽃을 드릴 수 있지만 화분이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이라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과정들을 계속 만드시면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도도 그리고 또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에서 만들어진 자원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자원을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자원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돼, 보존하거나 관리해야 될 자원이 있고 어떤 자원은 가치가 있고 또 통용성이 있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분석해 보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화분면에 나눠서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림도 같이 그리기도 하고요.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마을인지도 동네 한 바퀴 하실 때 그냥 가서 자원을 보시고 사진을 찍어오게 하세요. 해보셨어요? 혹시 동네 한 바퀴? 해보신 분 어떻게 주로 하세요? 동네 한 바퀴? 누가 해보신 분? 동네 한 바퀴 해보셨다. 예. 어떻게 주로 하셨어요? 일단 좀 짜서 네. 그 자료를 먼저 이제 공유를 하고요. 자료라면 지도, 그다음에 그 현황,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어떻게 돌지, 예, 길, 루트. 네, 루트 다 짜고 도 짜고 해서 이제 끈 보드판에 지도 붙이고 네. 스티커 뭐 번호 스티커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조안에서 사진 찍는 사람, 뭐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통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 루트를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눈 거 있으면 사진 찍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사진 찍는 거랑 번호가 이렇게 지도에다 매핑하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테이블 안에 논의하고 그걸 가지고 의제까지 찾고. 네. 의제는 그렇다는 얘기는 의제라는 거는 그 문제되는 곳들을 그 사진을 찍어서 여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여기 버려져 있는 뭐 문제되는 것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고 그 동네 한 바퀴 하는 이유가 마을을 자세히 알아보자는 거니까 딱 문제만 예측되는 건 아니고 해내는 건 아니고요. 한 4가지 그 카테고리 정도로 해서 이제 자원도 찾고 자랑할 것도 찾고 또 문제될 만한 것도 찾고 그렇게 나누어서 돌아보신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쵸? 저희도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동네 돌아보면서 근데 이제 핸드폰 사진 말고 폴라로이드 카메라 20장짜리 이런 거 드리기도 해요. 20개만 찾아오시는 거 이렇게. 아니면 좋은 거 20개, 나쁜 거 20개 이렇게 두 분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러면 사진을 남발하진 않아요. 핸드폰의 장점은 사진을 무수히 찍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현장에서 그 지도 위에 사진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평가의 글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 그 이만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커뮤니티 매칭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핸드폰으로. 최근에 강의들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위치를 찍고 그걸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여기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공유해서 이런 게 문제다. 여기 뭐 하천 난간에 이런 게 위험하다. 떨어질 수 있다. 뭐 아니면 여기 자전거 이렇게 버려놨다.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올리면은 거기 의견도 달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공유의 장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만드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도 만들고 집단에서 하기도 합니다. 걸리버 지도라고 해서 혹시 큰 뭐라고 해야 되지? 플랜카드 같은 데다가 지도 인쇄해가지고 아니면 큰 종이에다가 지도 인쇄해가지고 바닥에 깔아놓고 네, 주민들이 그 위에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깃발도 꽂고 이렇게 활동을 막 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가지고 프로그램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 못 보여드리는데 일본의 그 마을 문제 이집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수협했던 영상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공유 제 건 아니어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에서 공유해도 괜찮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진지도 같은 거 만들고 지도 작성하고 이 지도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미 만들어진 지도를 얹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주민들한테 그냥 그리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하고 실제 모습하고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뒷산이 우리 동네 자원이잖아요. 맨날 본단 말이에요, 뒤에. 근데 지도 그리라고 하면 그거 안 그려요. 그거 안 그려요. 동네만 그려요. 여기 주위 사는 데만 그려요. 그런 걸 확장시켜주는, 인식을 확장시켜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직접 그려보게 하면서 왜 뒤에 산은 안 그리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 작성하고 의견 공유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확보, 문제 제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진단하는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 소유주들하고 아니면 관리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기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계속 찾아나가고 구체화하는 과정들도 필요하죠. 그거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알아요? 아니에요. 주민분들한테 알려야 돼요. 우리 동네에 이런 자원이 있고 이게 문제예요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 주민자치회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장단 회의나 아니면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을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경남의 경북 칠곡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장님들 모아놓고 마을 회의를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어떻게 막 바꿀 건지 이런 걸 이제 이장님들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마을에 한 두세 분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 마을별로 좋은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때 기획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거는 주민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이장님과 몇 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뭐 했냐면 그 계획을 마을에 가서 알려라. 근데 그냥 바로 알리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어요. 밥 먹는 비용을 한 마을당 예를 들면 뭐 10만 원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밥 먹는 프로그램을 먼저 했어요. 밥을 먹으려면 돈이 100만 원씩 주면 밥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민은 많이 10만 원밖에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쌀도 갖고 오고 뭐 반찬도 김치도 갖고 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밥을 같이 먹으려면 누군가는 음식을 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재료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 걸 논의하시는 거예요. 그걸 논의하시라고 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말을 펴야 되는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매일 하는 거.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기획하시는 분은. 그래서 김영현 선생님은 그분들에게 밥 먹는 것부터 같이 해보자, 주민들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장님들이 가서 우리 마을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분들이 예, 좋네요. 이장님 잘하시니까 좋겠네요. 라고 했지만 밥 먹기를 한 5-6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주민들이 그거 말고 딴 거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말하는 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법을 익히셨어요. 같이 대화하는 법을 익히셨어요. 그래서 밥을 누가 준비하고 누가 재료를 가지고 오고 무엇을 누가 설거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방식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을의 대표가 리더분이 가서 우리 이런 사업 계획했어요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어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을 만들고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되어야 됐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과정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마을에 가셔서 아니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말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주민분들이 그걸 다 동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말하기 그런데 내가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머지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이 입을 열고 이야기하시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판을 많이 돌려야 돼요. 게다가 5번 해요. 5번 오세요. 그러면 5번을 꾸준히 오시면 참 좋겠지만 1번, 2번, 1회, 2회 때 안 오시고 3회 때 오셔서 그거 뭔 얘기야 이러면서 막 뒤집어엎고 이런 과정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내가 마을 같으면은 마을에 그 마을 회관 바로 앞에 이렇게 바깥에 아니면 안쪽에다가 저렇게 흰 종이에다가 회의의 그 내용들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요. 의견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도시 같으면 이제 그 결과들을 카톡방 같은 데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동같이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동의 협조를 구해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공유했던 내용들을 주민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주민들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붙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확산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역 리더가 3분이에요. 3분이 모여서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서 주민 10명으로, 주민 10명이 주면 20명으로, 주민 30명 이렇게 차곡차곡 확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조사했던 자료들을 나누는 방식이고 그러고 나면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마을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 시리우스가 친하고 우리 동네 안에서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우리 스스로 같이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 게 필요하잖아요. 계획서 같은 걸 보시면 미래상이 있고 미래상 밑에 비전 있고 비전 밑에 목표 있고 목표 밑에 전략 있고 전략 밑에 사업 있을 것 같이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 이런 정말 좋은 자원 이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등등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업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동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밑에 사업은 그게 아니네? 또 그걸 변경하고 이런 과정으로 밑에서 거꾸로 이렇게 도는 지나는 과정으로 계속 되는데 주민분들하고도 우리 동네 자원을 찾았어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를 계속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하고 학교랑 같이 결합해서 아이들 그림 그리기, 우리 동네 미래 모습 그리기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할머니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그림 그리기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글도 옛날에 우리 동네 이랬는데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글도 써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공유합니다. 답은 없어요. 각각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와 절대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공유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가 됐으면 좋겠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사실 그 답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고민하고 제안해보고 그거 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글평글만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3명씩 이렇게 조가 5팀의 조를 나눠서 둘러 앉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동네마다 대부분 다 문제가 비슷해요. 그럼 그 문제 비슷한 거를 적으시고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조별로 다 적어요. 이쪽 조가 적으면 적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쪽 조의 자료를 저 옆에 뒷조에다가 줘요. 뒷조도 또 그 다음 조에다가 넣으면 그래서 그걸 5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말고 딴 조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같은 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돌려받고 정말 우리가 그러면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부터 해볼래?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인천에서 해본 경험은 상인분들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막 차도
옆에다가 차, 막 상가 옆에 차가 양쪽으로 다 돼 있고, 사람도 걸어 다녀야 되고, 차도 지나다녀야 되고, 옆에 차 서 있고, 막 난리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 문제를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어 이제 달라는 요청을 막 하셨는데,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차의 주인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거기다 세워놓을까요? 상가 주인들이 거기다 차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손님이 오면 내가 빼주려고. 왜냐면 내가 손님이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면 가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차를 해가지고 차를 세워놨다가 손님이 오시면 내가 그 차 빼주려고 거기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차는 맨날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를 이제 공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있는 주차장을 잘 쓰자. 네. 2층, 3층에 있는 철골로 만들어진 주차장을, 고개 주차장을 잘 안 쓰시고, 밖에다가 다 이렇게 내놓고 하지 말고 주차장을 쓰자. 근데 안 쓴다. 왜? 비싸다. 네. 시간당 500원씩 내야 한다. 안 쓰란다. 이러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공론화하고 논의하면서, 그러면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면 어디다 만들래? 몇 층으로 만들래? 이런 논의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주민분들이 또 뭐, 우리 축제하게 광장 만들어주세요. 그럼 광장을 어디다 만들래? 어떻게 만들래? 어떤 형태로 만들래?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사실은 설계를 해보면 제일 좋은데 주민분들이 설계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그림의 이미지들을 줘요. 그럼 그거를 나무도 심어보고 바닥에 이제 펴놓고 여기 나무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는 벤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붙여보기 하는 거예요. 스티커 놀이 하듯이. 그러면 대충 형태가 보여요. 사실은 제일 돈이 좀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들긴 하지만 모델을 잘 모형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보면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큰 종이에다가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지금 빈 나대지다. 여기 우리가 광장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만약에 행사를 하면 축제는 어디서, 축제 무대는 어디였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주민들하고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계속 논의해 가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설계하는 팀이 주면 그대로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 과정을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하다. 건물을 항상 세운다. 지자체가 국토부가 사업비 줘가지고 돈이 5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논의해서 우리 커뮤니티 센터 하나 만듭시다. 그랬으면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1층에 누가 들어와서 무슨 활동을 할 건데 2층은 뭘 할 건데 2층 왼쪽에 있는 방에서는 뭘 할 건데 이런 회의장이 교육장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 하는 공동 부업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1층 한번 그려보고 2층 그려보고 3층 그려보고 또 뒤집어 엎고 또 계속 그렇게 해보는데 그냥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모듈들을 주는 거예요.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의자도 놔보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판매장도 놔보고 카페도 놔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위치나 용도들을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럼 그거를 누가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할 건데 그쵸? 누가 운영을 할 건데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가면서 지금 그러면 그 활동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찾고 불러드려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원을 발굴하는 내용이고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관심 있어 하는 사례들, 저희가 했던, 이건 저희가 했던 건 아니지만 사례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과 창고예요. 오래된 사과 창고. 안 써요. 요즘은 다 사과 창고는 어떻게 써요? 좋은 저장고 써요. 이런 건축물 안 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 안 쓰잖아요. 일본에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여기 붙여가지고 이걸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수리를 하는 과정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니고요. 도쿄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건축가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와서 지역에 있는 가치 있는 건축 자원들을 막 찾았어요. 그 전문가가 찾은 거죠. 전문가가 찾고 이 자원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동네에 있는 그냥 자원, 갈대하고 대나무하고 억새하고 대나무하고 엮어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바람은 들어오는데 햇볕은 안 들어온다. 냉장고 바람은 찬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북측으로 문을 더 크게 열고 네. 지난번에 갔더니 이번에는 이거 말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 누에 키웠던 양장 건물 어찌나 자랑을 하시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북측에 문이 더 큰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래서 막 이러면 창문
충전을 많이 너무 더우면 얘는 다 춥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저장해야 되니까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잘 부는 통로에 건축물을 안 치고 바람은 잘 들어오게 대신에 빛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반쯤 열려 있다. 이렇게. 반쯤 열려 있는 건축물이다. 반은 닫혀 있고 반은 열려 있는 건축물. 자연 재료를 이용한 정말 훌륭한 건축물이다. 이분들이 학회도 막 써주고 학회에다가도 막 알려주고 이러면서 학생들 사람들에게 알려요. 뭘 하냐? 그 우리 학교 학생들 저는 학교 갈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HR 시간이라고 지금 학급 회의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동의합니다. 이런 거. 그때 동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제창합니다. 이런 거 막 배웠던 그런 학급 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 학생들하고 밖에 나와서 지역사회 자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같이 지역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거를 고쳐 나가기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지금은 다 어떤 거 써요? 뭐 화학 제품 들어간 거 이런 걸로 다 건축물 만들고 다음에 저 멀리서 갖고 온 거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다 건축 만들지만 옛날에는 다 우리 동네에 있는 재료 가지고 그걸 잘 이용해서 전기도 필요 없는 이런 냉장고를 만드는 훌륭한 동네 주민들이셨다. 애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먼저. 그래서 이 자원을 잘 이용하고 활용했던 그분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 다시 복원하자. 우리가 다시 냉장고로 쓸까요? 저온 저장고로 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공간을 이제 문화 공간으로 쓰고 관리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복원해 나가는 작업들을 누구랑? 지역 아이들이랑. 지역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자긍심이 있어야 그래야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동네 못 살겠어. 나 빨리 커가지고 나는 창원으로 가야지. 나는 부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뭐 가겠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토방 일본집 우리나라에서 온돌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흙집에다가 다다미 깔고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흙바닥을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흙바닥 고르기를 배워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사과를 사면 사과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사과 빗장 같은 걸 저는 봤거든요. 청과상해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사과 놓고 팔았던 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다 종이 박스가 되지만, 그 나무 배짝을 거푸집처럼 써가지고 그걸 의자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통에다가 흙 넣어가지고 흙 막 다져가지고 타올라 밑에 바닥 만드는 이런 작업 같이 하기도 하면서 계속 지역 아이들하고 우리 동네 자원들을 다시 재활용해가는 과정들을 재생해가는 과정들을 계속 같이 학습하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 동네 제일 재밌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정원인데 오픈가든이라고 내 집 정원을 그냥 열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동네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네로 만들 때 바로 옆에 유명한 온천장이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기차역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차역에 내리면 다 온천하러 온천장에 차가 와서 그 사람들 태워가지고 온천장 갔다가 다시 데려다주면 기차 타고 집에 가요. 이 동네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좀 돌아도 보고 우리 동네 유명한 게 밤인데 밤도 먹어보고 밤 과자도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기차역에 내렸다가 온천장 갔다가 다시 기차에서 집에 가버리니까 뭘 좀 해보자. 그럼 사람들이 보기 좋은 가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꽃이 아름다운 동네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꽃 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꽃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정작 우리로 말하면 이제 끝장한테 아니면 뭐 군수님한테 가가지고 꽃 심게 돈 주세요. 이래서 이제 꽃 심으면 되는데 그럼 심어놓으면 누가 관리하지? 이제 공무원이 관리하죠. 심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정원을 열자. 우리 집에 정원을 꽃을 잘 많이 갖고 와가지고 정원을 열면 사람들이 그 정원을 볼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고 그렇지 않고 그걸 열겠다고 마음먹으면 열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원 엽시다 하면 엽시다 이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역사에서 그런 거 찾아요. 여기는 옛날에 무역을 하던 동네였어요. 무역상들이 좀 많이 있는 동네여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잠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 포잔이라는 대표적인 그 무역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쿠사이라는 아마 여러분 그리고 아실 거예요. 하나하는 그 사람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서 그걸 문화로 향유할 수 있도록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다.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다. 내가 아침마다 물 주고 꽃 피는 거 관리하고 해서 키운 그 정원은 내가 만든 내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남하고 공유한다.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동네에 내려오는 정식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외부랑 향유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방법처럼 여러분 각자가 잘 만든 정원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유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지역의 정신이니 그렇게 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제가 몇 번 이제 봤었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은 정원 가꾸라고 돈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원을 가꾸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정원을 가꾸면 당신이 좋아진다. 아침에 문 열면 새가 울고 어느 날 열었을 때 꽃이 피는 걸 이 집 앞 마당에서 볼 수 있다. 정원을 가꾸면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누구를 위해서 정부 좋으라고 행정 좋으라고 정원 가꾸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한자로 읽으면 정원 대학교, 그 정원을 만드는 큰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계속 그걸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 만들기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제 행정이 해준 일은 내가 집을 오픈하겠어요 하면 그 앞에다가 조그만한 없나요? 조그만한 이렇게 입구에다가 오픈 가든이라는 이렇게 하나를 놓아주는 정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사람들을 소개하는 정원북 같은 걸 만들어서 어워드 같은 것도 해요. 이 집 정원이 제일 예뻤어요. 뭐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을 만들기 이런 거 할 때 첫 번째는 나의 삶과 연동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내 삶이 별로 도움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마을 만들기에 지속성이 안 생겨요. 내가 좋고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 내 남편에게 필요한 거, 내 가족에게 필요한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한 명, 두 명 같이 해결하다 보면 그게 힘이 생겨서 그 다음에 좀 더 공공적인 일들을 하는 거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공공적인 일부터 하면 말 그대로 동원되는 주민들만 모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일은 그 일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되라는 것들을 알리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본인들이 잘 가지고 있는 기술, 꽃 심고, 꽃 가꾸고, 물 주고 하는 그 역량들을 잘 키워서 그거를 오픈 가든으로 지역에 정원을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꽤 유명한 이제 관광하는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동네에 설화가 있어요. 역사나 이야기가 전설이 있어요. 이 집은 이 땅은 제가 그때 설명 드렸을 때는 이 땅은 뭐 이제 가난해가지고 누나가 동생을 막 정말 고생해서 남의 집 일해가지고 동생을 키웠는데 이 동생이 훌륭한 무슨 우리로 말하면 정치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집터예요. 그 집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창, 미나창이라고 한자로 써놨던데 이렇게 밀면은 표지하고 글하고 그림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유자지 창범 이렇게 몇 장을 열어가지고 스토리 읽는 거예요. 시절 가난하게 사람들 열심히 해가지고 누나 고생해가지고 했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여자를 뭐 보냈는데 비가 왔다 뭐 이런 거 등등의 그런 것들 이렇게 미나판을 이렇게 서랍판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동네에 어떻다고요? 기차가 내려요. 그래서 그 기차 여기 사람들이 그 동네를 한 바퀴 3-4시간만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밥도 사 먹고 3시간 있으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원천장을 가겠죠. 원천장을 갔다가 집에 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동네 숙박은 자신이 없고 그냥 거기 와서 밥도 먹고 잠바 가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찹쌀밥
밤밥하고 네, 수화창 보고 아까 정원 구경하고 또 정원도 구경하고 나면 아 나도 꽃 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꽃 잠깐 팔아요. 그럼 꽃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대표적인 상품은 자원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호쿠사이라는 작가 유명한 작가가 그 동네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저 밤이 있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정원을 잘 바꾸는 주민의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자원이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좋은 활동들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인천 남구라고 불렀는데 지금 미추홀구가 됐어요. 아까 제가 할머니들 그 거실 리빙 공동 거실 말씀드렸는데 그 공동 거실 앞에 뭐가 있냐면 목공소가 있어요. 인천항에서 나무를 가지고 오면 그 동네에서 다 잘라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다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많이 쇠약죠. 근데 그래도 그 흔적이 남아서 이런 조그마한 목공소들이 있어요. 물레방아도 만들고 장판도 받고 이래요. 인천의 남구는 어쨌든 보면 인천 전체를 보면 원래 원도심이었거든요. 여기서 비싼 가구 막 열심히 그 장인이 막 만들어가지고 한 번 들어옮기려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가구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파세요.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목공소 상인들의 새로운 일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다 역량이 있고 다 잘하시고 자부심도 있으세요. 그걸 잘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민 목공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에서 나무로 재생하는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형성했던 이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일하는 이 뒷동네 아까 제가 리빙 공동 원래 이랬거든요. 아까 뽑혀있던 동네 있죠. 네, 골목길이었는데 이 골목길에 이제 할머니들이 막 의자 다 이상한 의자 풀어진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쓰시니까 이제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이분들한테 할머니들 의자 좀 만들어 봅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할머니들 개별 할머니들의 얘기도 좀 듣고 어떤 의자가 필요하신지 얘기 듣고 이렇게 의자 각자 만들어서 그 의자 이렇게 내놓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할머니들하고 아까 벽에 제가 그 화분만 보여드렸잖아요. 할머니가 그 쓰레기가 아니고 박스 주우러 다니시는 예. 할머니 종이 폐지 같은 걸 줍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들 몇 분이 계셔가지고 피지병도 같이 좀 주워주세요 해서 돈 드리고 피지병 주워오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행인가든 저희 말로 행인가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걸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시키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함께 활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머니들이 잘 하시는 꽃 꺾이는 거 잘 하시니까 그런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거창이랑 금산 얘기를 할 건데요. 영상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의자 만드는 거 잠깐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때는 재생 사업 하기 전 단계여서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했고요. 의자 만들기 사업은 목공소 상인분들하고 협업과정 만드는 공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희망스쿨에 참여한 상인분들이 마을 주민들이야 의자 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자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뭐랄까 참 저도 보면 재미도 있고 다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참 작품이 희한하게 많이 나와서 의자 제작에 참여한 상인분들이 작품 자랑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안전하게 만들어서 앉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등이 많이 저거 하니까 이렇게 쉬시라고 이렇게 많이 지압이 되거든요. 청결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상인들은 서로의 의자에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를 마친 후 의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옮겨집니다. 주민들은 옮겨진 의자에 직접 앉아 보고 있으며 마음에 드는 의자를 찾습니다. 좋네요. 편하네요. 그냥 이런데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보내주고. 고맙게 그냥 잘해왔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유통수가 있어서 마을 소속이고 마을도 유통수와 같이 사실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공소 상인분들을 협동조합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도시를 가꾸는 일에 목공 활동을 통해서 재생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자, 해보자.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당장 뒷동네 할머니들이 맨날 의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불편하게 하시니까 그 의자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드리자.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텃밭도 만들자. 막 텃밭도 원래 있었는데 너무 막 쓰레기랑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도 만들자. 파골라도 만들자. 또 화장실 어르신 주민들 이렇게 평소식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문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잘 안 돼서 그것도 고쳐드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협동조합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이 사실은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걸 하기도 했고요. 또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의자가 너무 낡아서 그걸 좀 바꿔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아까 의자 몇 개 보셨는데 그중에 지압 이렇게 하는 의자를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작업을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했다. 내가 이분들의 활동을 주민들의 생활을 1년만 제대로 1년을 풀로 제대로 봤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내 할머니 생활을 1년 동안 다 못 봐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할머니들이 말하시는데 다 들으세요. 아까 골목길이잖아요. 겨울에는 어떤 데 앉으셔야 돼요? 여름에는 어떤 데 앉으셔야 돼요? 시원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를?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의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번 고정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 네. 근데 할머니들은 번갈아가면서 앉으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앉으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1년을 풀로 다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할머니들의 행동을 잘 관찰을 해야겠다. 그걸 더 잘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목공을 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들 불편하시는데 의자를 만들어 드렸는데 네. 그 할머니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와서 맞아요. 할머니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 원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또 서로 소통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의자에는 그 목공소 상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리는 걸 고려했던 건 아니고 보장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직접 만드셨잖아요. 수리하시기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부탁하라고 목공소 가게와 그 이제 주인 이름을 같이 적어서 이렇게 의자에다가.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공소에 있는 분을 오시면 할머니들이 그냥은 또 안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삼겹살을 목공소분들이 삼겹살을 자주 드세요. 왜냐면 회목을 이제 갈고 나면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목공소분들하고 할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지금 그 목공 가면 막 먼지 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집진기를 갖다 놓고 쓰기는 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뒷동네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셔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까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런 관계가 생기니까 목공소 분들이 이제 거기 해서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할머니들 같이 먹자고 얘기하고 할머니도 그냥 안 오시죠. 뒤에 텃밭에서 상추 따갖고 오시고 김치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동네에 이제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가서 보고 할머니들 필요하신 것도 만들어 주시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할머니들이 뭘 필요하다고 했냐면 우체통 만들어줘. 우체통이라는 게 우리 편지가 오는 거 아니고 고지서가 오는데 네, 고지서를 이제 문틈에 끼워놓는단 말이죠. 비가 오면 다 바닥에 다 불러 떨어져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줘 이래가지고 이제 목공소분들이 우체통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아까 제가 할머니들이 약간 치매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손바닥 그리기 이렇게 대고 그리면 되니까 그 다음 발바닥 그리기 그 다음에 거울 보고 내 얼굴 그리기 이런 작업을 해서 그 얼굴을 목공으로 떴어요. 뭐라고 하지? 그렇게 검게 이렇게 하는 거 까먹었네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앞에 이제 그 우체통 앞에 이렇게
정말 얼굴 같진 않아요. 약간 이제 모식화한 그런 얼굴을 만들어서 뭐 이제 집집마다 걸어드리는 작업을 같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만들고 저게 좋은 게 이 목공소 분들에게 누가 의뢰가 와요. 예를 들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너네가 그런 거 한다던데 마을 만들기 하려면 뭐 할 수 있냐? 그럼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텃밭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파골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의자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원도심에 의자는 다리 길이가 같으면 의자 앉으면 미끄러져요. 왜?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데가 평평이 많아요. 그래서 다리 길이 같이 만드는 걸, 다리 길이 같은 걸 샀잖아요? 그럼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현장 그냥 natural 다시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쇼룸, 그죠? 디스플레이 룸으로 저 마을의 그런 공간들을 소개도 하고 또 벽화도 그리셨거든요. 벽화도 보여드리고 또 남의 지붕이나 이렇게 이제 문 같은 거, 그 마을의 경로당에 있는 그 가구, 신발장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했고 또 여기에 또 묵공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거창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남 거창에서 저희가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는 거를 총 제안 사업인 것부터 실행하는 것까지 한 7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뭐가 불편했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차가고 막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하고 같이 그 동네의 학교 통학로의 문제점들을 같이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찾은 거를 부모님들한테 알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녹색 어머니가 나섰어요. 그럼 해결해보자. 네.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보도 만들어주면 좋죠. 근데 아시잖아요. 원도심에 보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집을 뒤로 밀어야 돼요. 그쪽으로 보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보도폭이 나오려면. 아니, 차가 안 다녀야 돼. 차가 안 다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는데. 차는 가야 되는데, 양쪽에 보도를 만들려면 집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아무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차랑 사람이랑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보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엄마들이 했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했죠.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고, 방과후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학교 부모님들도, 학부모님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누가 와야 돼요? 동네 주민들이 오셔야 되죠. 동네 주민들이 아이들 다니는 요만한 보도에다가 쓰레기 갖다 놓고 이러면 애들이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여러 주체들이 함께 그 아이들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차를 피해야 하고 또 자전거를 피해야 하고 아이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매일 아침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친구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찾길과 아이들 걸어갈 수 있는 인도를 완벽하게 꾸며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일대에 창고등학교와 창여자고등학교, 창여자중학교, 샛별중학교, 샛별초등학교, 동해 학교가 다양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길이 있으면 학교 식사 함께 같이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들이 이곳을 오면서 어느 날 사고가 날 뻔했다고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없었고 신호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창학당이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여행자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가치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안전지도 만들자고 이제 아이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위험한 것들을 찾아서 저희 집 쪽도 가봤고 다른 친구 집도 가봤는데 다른 쪽도 같이 다녀보니까 이제 도심에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블로그에 많이 파송되어 있었고
주시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보다 같은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현재는 사람을 먼저 배달합니다. 같이 있는 열방들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걸음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독서의 어머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 같이 웰너스 파켓이라든지 보람 발전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희 아이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때 안전마을 지도 만들기를 제가 재작년에 엄마들하고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네. 아까 그 학교 앞에 딱 학교 하나만 두고 아, 네. 골목은 시소서, 그 다음에 학교 바로 앞에는 교육청소소, 그 다음에 차단이는 도로는 네. 이거는 또 보통 도로과 소속이어서 네네.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이거를 전화를 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하니까 네. 뭡니다. 네. 예, 그런 문제들이 많던데. 네, 맞습니다. 그 행정을 느끼는 건 그렇죠. 여기 가면 저희 가고, 저희 가면 여기 가고, 다시 원래도 돌아오고, 짜증이 머리 끝까지 에이 치워. 경우들이 많이 있지. 이 사업은 다행히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와 있던 사업이고, 그 가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실과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도블록을 다 칠 필요 없잖아요. 맨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문제가 제기하는 것들을 해보자는 거였고, 그리고 물론 행정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바꿔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녹색 어머니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하시고 또 동네 어르신들, 이장님들도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힘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강가우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수업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렸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걸 부모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의 문화배달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문화배달부는 군산 읍내에 문화원, 문화의 집, 뭐 이렇게 문화원 다 있어요. 그래서 읍내에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활동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군산에 아무리 유명한 문화의 집, 문화원이 있다 하더라도 가본 경험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읍내 도시에서 시내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신 분들을, 그런 걸 많이 활동을 해보신 분들을 선생님으로 해서 마을에 보내드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이건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거여서 여러 사업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속에서 또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도 있고.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누리면 좋겠다는 월상이 오면 재미있는 프로그램 알아. 시장이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성난이 들어오면서 문화배달비 문화를 인근마을 주민이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화를 배달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배달부는 지적 마을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마을의 문화자원을 찾고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활동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문화배달부 113명이 총 149개 마을에서 6,029명의 주민을 만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를 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을의 문화를 중심지로 가져와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옆에 작은 영화관과 문화다방을 조성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르신들한테 좀 더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많은 힘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더더 자주 와야 되겠고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조사관에 들어왔을 때 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그분들하고 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마을의 애정도 받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중심지와 마을이요.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유튜브에 지역활성화센터, 제가 지역활성화센터에서 거기 찾으시면 거기 이제 그 유튜브들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배달부라는 것을 했는데 읍내에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는 이제 뭐 종이접기도 하고 건강체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을 같이 연결해서 원래 강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 강사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저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 활동을 잘 들여다보니 그 지역에서 하는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금산단합원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도시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근데 진주는 좀 다른, 진주는 좀 다른, 진주 이번에 문화도시 하면서 보니까 콘텐츠가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도시부랑 거의 비슷한 걸 해요. 난타, 합창, 다 똑같은 거, 전국이. 금산에 금산다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금산다운 걸 안 하고 왜 다 똑같은 걸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금산다운 걸 좀 어디서 찾지 고민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를 배달하고 간 선생님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 동네 자원이네.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뮤지컬, 아까 공연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노래도 짓고 합창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접기를 가르쳐드렸어요. 선생님이 가서 종이접기를 할머니랑 같이 하셨는데 종이접기하고 할머니가 그냥 버리시지 않고 뭘 만들어내는 요만한 종이 봉지 같은 거, 종이 봉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니까 할머니가 거기다가 약초를 넣어가지고 마리간에 걸어 놓으시는 걸 본 거예요. 저 향당을 갖다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할머니들한테 가서 그걸 하고 할머니들이 그걸 담아주시면 그걸 다시 읍내에 가서 어느 마을에서 만든 향당입니다 하고 저기 야시장 했거든요. 앞에 잠깐 영상이 잠깐 보이는데 어쨌든 그때 향당을 팔기도 하고 할머니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같이 식사라도 하시라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안에 있는 작은 문화들을 찾아서 그 문화가 금산군 전체의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금산다운 문화가 옛날엔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도심에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막 공급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마을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을 찾아서 그거를 콘텐츠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도구들에 같이 묶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문화 배달부 분들이 하셨고요. 이분들이 작년에 고민은 뭐였냐면 배달이나 문화 자원 찾는 발굴단으로 끝나지 않고 돌봄까지 가자. 돌봄까지 가자.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자원을 찾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 이게 그냥 가서 자원 찾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정말 원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의 건강은 어떤지, 식사 잘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잘하려면 누가 잘하냐? 그러니까 지역사회 돌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하더라. 그래서
원래 있는 우리 문화배달부, 그러니까 문화배달부이자 문화자원단, 발굴단에서만 그치지 말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랑 결합해서 돌봄과 자원 발굴과 문화활동을 같이 연동하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확장하자.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작년 말에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방식으로 확대해 갈 수 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 자원을 찾거나 이런 일을 하시게 되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원을 찾는 게 결국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의 문화를 이해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들의 문화를 지역사회 문화를 바꿀 수 있고, 더 나가서 그런 활동이 돌봄이라는 걸 다보다 연동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직업군을 더 다양하게 늘려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